네, 또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수업 요 한 시간도 한 번 더 이제 그 메커니즘적인 거 설명을 더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기관별 각계격파 하는 거 말씀드릴 건데 예, 뭐 이거 다 7시까지 되는 거 아니고 다음 주까지 연장해서 해드릴 겁니다. 원래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재단을 제가 이제 지금은 협상의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재단은 이제 좀 협상이 아니라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무지함을 깨워주는 좀 말싸움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카톡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처음에 진짜 아르바이트생인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알바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이게 저희 그 제가 피드백 드린 대로 그거는 이제 부당한 거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는 거를 이제 알려드린 거죠. 근데 이제 위원이라고 딱 저게 어떻게 아르바이트처럼 보여요? 위원이라는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조건. 우리 재단 상담 받으려면 월 매출 1,000만 원씩은 나와야 된다.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연매출 1억 2천만 그 소상공인은 그럼 상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혹시 추우시면 손 들어주세요. 잠깐 좀 틀은 거라서요. 추우시면 네 말씀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자기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고 잘 모르니까 과장한테 연결해 주겠다 하고 잘 진행했던 그런 거 이제 카톡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담당자의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 특히 재단 같은 경우는 그리고 팀장님도 참 좋은 게 제가 내 피드백 열심히 해드리고 많이 성장하셔서 이제는 결론도 잡았다 너무 좋은 피드백이라서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협상, 저는 이제 협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실용보증기금 현직자들도 협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협상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수년 동안 강의를 해왔었는데, 이제 실용보증기금 현직자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 역시 내 강의가 틀리지 않았었구나. 이제 더 확실하게. 왜냐면 얘는 내부 규정을 어딘가에 공시하고 오픈하지 않거든요. 오로지 제 경험에서만 나오는 그런 것들로 이제 컨설팅을 해오고 있고 교육을 해오고 있었는데, 역시 협상을 해야 된다. 그냥 가면 안 된다. 신용보증기금 현직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30년이 넘은. 자, 협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죄송합니다. 자, 이게 이제 본질적인 건데요. 팀장님께서 이제 한번 역할극을 한번 해볼게요. 팀장님들이 여성분도 계시지만 삼촌이고 아끼는 조카 원투가 있다고 쳐볼게요. 아끼는 조카. 네, 그래서 팀장님들께서 이 조카가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하면 둘 중에 내가 한 명은 1억을 빌려주겠다 사업하라고 이렇게 약속을 저질러 버리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했네.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중한 1억을 나는 과연 누구한테 쓸 것인가? 조카 A, B가 둘 다 소중해요. 근데 기왕이면은 이 A, B 조카한테 나는 누구한테 1억을 빌려줘서 조금 더 이제 그 친구의 가치를 끌어올릴 것인가? 그 측면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관의 입장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어떤 기업한테 우리가 이런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기업한테 우리가 보증서를 발행해 줄 것인가, 자금을 해줄 것인가, 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질문인데 팀장님이라면 과연 이제 제가 A, B 조카라고 빗댔지만 A, B 이런 기업들을 만났을 때 얘가 나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예시를 들게요. 둘 다 이제 A, B 조카가 사과 도소매를 창업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둘 다 나이, 신용등급, 성향 다 똑같다고 뭐 경력 똑같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라는 조카를 볼게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삼촌 그때 말씀 주셨던 사업자금 빌려주시면 올해 한 10억 하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한 30억 정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음, 요래요. A 조카가 이렇게 A 조카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B 조카를 볼게요. 일단 이제 B 조카는 저한테 그냥 막 오잖아. 삼촌 혹시 제가 매일 삼촌께 이렇게 제 사업 계획을 좀 브리핑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또 저랑 약속 잡았어.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한테 이렇게 사업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삼촌.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하고자 할 저희 사업 계획을 조금 만들어 왔는데 한번 좀 설명 좀 도와드릴게요. 일단 저는요, 그 충남 보령의 사과 생산 공장, 스마트 공장에서 일정한 당도의 사과로 품질이 좋은 사과를 매입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수량도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수량 좀 협의를 봐서 좀 단가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고정적인 수량으로 단가 협의도 이제 봤거든요. 그리고 그냥 저는 이제 단순히 이게 사과를 창업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관공서랑 그 대기업들의 추석 면제 선물 이런 거에 좀 이제 제안서를 보내서 어느 정도 구매 의향서도 좀 다 준비가 됐고 관공서에서는 이미 결정을 했어요. 지역 관공서에서는 제 사과를 이제 그 매입을 하기로 이제 구매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저는 단순히 이렇게 또 그냥 이렇게 도소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과 브랜딩을 좀 하려고 일단 쿠팡이나 전산거래, 네이버 스토어 이런 거 시작하겠지만 제 브랜딩을 조금 준비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와서 제 자사몰도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이 이제 그 격리 직원 한 분, 그다음에 마케팅 직원 이렇게 2명 정도가 필요한데 마케팅 직원은 한 달에 이제 250만 원 해가지고 6개월에 이렇게 사용이 예정이 되고요. 또 이제 회사의 총무님은 이렇게 경에선 2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혼자 영업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좀 영업 종사 관련자를 좀 채용을 해가지고 거래처를 이런 식으로 좀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제 아는 친구가 또 SNS를 아니 이제 인플루언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조금 도와주려고 마케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1억이 필요합니다. 어, 누구 주실 거예요? A랑 B 둘 중에 있다면 고민도 안 하고 B 주시겠죠? 근데 제가 A 과장한 것 같죠? 네. 다 그래요, 대표님들 대부분 A처럼 흘러가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0억 할 거고요. 30억 돈 주면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안 나가죠. 제가 한번 녹취를 실제로 현재 대표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Your cover drew me from the start, but what's inside is where I stay. You've 잠시만요. memorized my beating heart, like I know every word you say. I'm reading you from start to end.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Every line 허리 I 문자 되었습니다. comprehend. You're just like a book to me, full of stories yet to see. Every page turns carefully. 최대 볼륨입니다. 여보세요. 네, 박세무 대표님 되실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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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 신용보증기금 경정현 부지점장입니다.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보증문의를 하신 걸로 메모가 돼 있어서. 일단 저걸로 뭐 긴 건 아니라 가지고 일단 저걸로 해드릴게요. 네. 마지막 잠깐만. 여보세요. 네, 자, 일단 여보세요. 네, 자,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의 이제 A, B 조카를 비교했지만 대다수의 대표님들이 A처럼 상담을 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예시를 들려드릴 건데 한번 느낌만 들어보세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 거니까. 자, 대표님이 이제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신보의 부지원장님이. 네, 박세무 대표님 되실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여기 신용보증기금 경정현 부지점장입니다. 예, 예, 네, 예. 보증문의를 하신 걸로 메모가 돼 있어서요. 예, 예. 저희 직원분이 뭐 정보 제공 동의 안내는 했다고 하시던데 예, 제가 몇 했습니다.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실까요? 판넬 그 제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잘 못 들었어요. 판넬. 판넬.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어, 일단 원래 대표님이 뭐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자꾸 웅얼거리면서 뭐 판넬 뭐요? 뭐 제조야, 판매야, 뭐 유지보수야, 뭔데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러니까 이제 부위원장도 판넬로 창호. 판넬 창호 뭐 제조신가요? 부점이신가요? 제조 비슷해요. 제조하고 설치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 또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실까요? 판넬 그 제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잘 못 들었어요. 판넬. 판넬. 예, 판넬로 창호. 판넬 창호 뭐 제조신가요? 부점이신가요? 제조 비슷해요. 제조하고 설치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사업자 등록상에 건설로 나오나요? 아니, 제조로 나와 있습니다. 제조로 나와 있어요. 예, 예. 이제 계속해서 지금 부위원장님은 이 회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계속 분석을 하고 싶어 하는데 무슨 갑질하는 것 마냥 약간 단답식으로만 판넬 창호 제조요. 예. 1년이 좀 못 되셨네요. 예, 1년이 못 그러면은, 됐어요. 그 전에는 뭐 어떤 일 하셨어요? 이업을 했었어요. 뭐 사업 뭐 이업을 했었어요. 뭐 그 전에 어떤 경력이 있고 막 이런 것들 뭐 레퍼런스를 물어보고 하는데 그냥 이거 했었어 이거. 여기서부터 이 사람하고는 이제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점점 이 사람하고는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사업자 있었는데. 사업자 없이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하시다가 예, 예. 본인 사업자 되셔서 1년 되신 거네요. 예, 예. 그러죠. 그러면 지금 작년도 1년 매출은 예. 뭐 집계가 되셨을까요? 예, 집계 됐을 거예요. 한번 3억 좀 넘을 겁니다. 3억 정도? 예. 3억 필요하신, 4천 얼마 될 거예요. 필요하신 금액은 얼마나 되세요? 한 2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표면적인 대화를 그러니까 이 대표님께서 악의적인 뜻은 아니에요. 협상을 할 줄 모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출 3억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매출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상향을 타고 있는데 향후에 좀 이런 거래처가 예상이 돼서 올해는 한 10억 정도 계획을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똑같은 상황을 우리 회사를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그 차이가 있는 건데 돈 필요한 것도 2억 필요해요. 2억. 왜 필요한지도 이유도 모르겠어요. 2억 필요하대. 이러니까 이 평가할 뭔가 그 포인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는 나올 수가 없고요. 예. 이제 3억 정도면 예. 다른 거 다 떠나서 저희가 네. 신용평가를 하는데 이제 매출 기준으로만 보면 한 5천만 원 이하예요. 여기서도 이제 잘 기억하시고 일단 신고 시간에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도 지금 방금 3억 정도면 5천만 원 정도라고 얘기하죠.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매출액만 봤을 때 5천만 원이다. 이게 뭐냐면 이따가 계속 부딪힐 그놈의 6분의 1이 나와요. 6분의 1. 매출액의 6분의 3억의 6분의 1 얼마예요?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심장 얘기하잖아요. 다른 걸 다 차치하고더라도 오직 매출만 봤을 때는 5천만 원 이하다. 근데 대표님이 신청한 거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정성적인 요소를 체크하려고 전화했는데 저런 식으로 하니까 포인트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더 들어보세요. 그것밖에 안 나와요? 예. 그 연간 매출의 한 6분의 1, 4분의 1 잡으시면 돼요. 근데 더 나온다고 더 했는데, 제가. 봐봐요. 더 들을 필요도 없는 게, 자, 지금 부점장이 곤란해가지고 더 주고 싶은데 5천만 원밖에 안 나가는데 지금 말하는 게 왜 그밖에 안 나가요? 더 나온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근데 더 들어보면, 국가기관이면 우리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여기서 앞에 해주려고 하는 이제 텐션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근데 좀 정성적인 지표를 체크하려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그게 끊어요. 대표님, 저희 쪽은 안 될 것 같고요. 재단 가세요. 이러고 끊어요. 그러니까 협상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 대표님이 나쁘다고 지금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많이 벽에 부딪히는 대표적인 샘플을 들려드린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대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협상의 방법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 기업 대표를 맛있게 우리 기관에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표를 다 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필수 사항이라고 해서 있든 없든 적든 많든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어, 매출액 당연하죠. 그냥 기본적인 평가 지표 중에 그냥 하나예요. 어, 근데 요거는 굳이 뭐 메모를 안 하시더라도 제가 이 파일 다 표 만든 거 있거든요. 근데 뭐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사례를 몇 가지 빗대면서 좀 이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이해를 더 도와드릴 건데 매출액이 적든 많든 있는 그대로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신용 점수 요거는 KCB 나이스가 있지만 나이스 점수로 정기자금은 보통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나이스. 나이스 위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토스 어플을 까시거나 카카오톡도 맨 마지막에 보면은 신용 조회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음. 그다음에 대표님의 나이. 예, 요거는 만 나이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팀장님들이 만 나이로 작성을 해주시면 안 돼요. 그 뒤에 이거를 작성하는 제가 파일을 다 드릴 건데 그 파일에 만 나이를 작성해 주시면 안 되고 생년월일 6자를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팀장님이 계산하는 만 나이랑 조금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 되게 미묘하지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생년월일 6자를 적어주시면 돼요. 나이는. 자, 그 다음에 대표님의 신용기대출, 대표님 이름으로 신용기대출, 담보 말고요. 자, 여기서 담보도 물론 평가 지표에 들어갑니다. 담보도 이제 부채 비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담보대출은 그 LTV 비율이라고 하죠. 담보 가액 대비 한 50에서 60% 선은 그렇게 운전자금 여신 한도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근데 LTV 비율이 그러니까 담보 가액 대비 그 대출을 일으킨 비율 말씀이죠. 10억인데 8억, 막 80%뭐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그런 것보다는 대부분 신용기대출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뭐 아파트 담보대출 뭐 그런 거 말고요. 신용기대출. 자, 근데 이건 개인 사업자의 경우죠. 그러면 법인 사업자는요. 아직 법인 그 교육을 안 들으셨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법인도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법인도 은행 가서 신용기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법인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님의 개인 신용기대출, 법인의 신용기대출도 두 가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 표에 다 있어요, 표에.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고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음.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대출액. 이거는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정책자금을 받은 게 있으실까요? 대략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물론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재단으로 특히 뭐 소진공으로 하는 경우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어디로 한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만큼 가벼우니까. 근데 신보, 기보, 중진공은 모를 수가 없어요. 대표님들이. 네, 그 정도는.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으로 큰 기관들 진행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시는 만큼만 대표님 전기자금 혹시 진행한 기관이 있을까요? 기관. 네, 뭐 재단이면 재단, 뭐 기금이면 기금, 신보면 신보, 기보면 기보, 중진공이면 중진공.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이따가 쓰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필수 사항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 지표가 좋든 안 좋든. 그 다음에 실제 주업종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사업자 주업종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도소매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생판 다른 일일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도소매가 OEM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 서비스업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IT 업종, 뭐 유지보수 막 이런 걸로 유망 업종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냥 소매업으로 되어 있는데 1인 크리에이터, 미디어 이따가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미디어 창작자는 굉장히 여러 기관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운영하는 것과 사업자 등록 신고된 게 이상하게 대표님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자 주업종과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지금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제 엑셀표에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물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물어보시기만. 이따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개업 연월일. 창업한 연도 사업자 등록증상에 써져 있죠. 있는 그대로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3년 미만이냐, 7년 미만이냐, 7년
이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금 방향성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개업 연도일 그 다음에 별표 이제 자사 기술력 보유 여부를 미팅에서 이제 많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앞으로 이 기술력에 대한 단어가 좀 자주 나오는데 기술력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 회사의 장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장점, 그냥 장점.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런 자금의 서류에는 기술성 막 어필 막 이런 기술력, 차별력 막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그냥 이걸 다 포함하는 의미가 장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회사의 장점. 장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하나씩 예시를 들게요. 팀장님들께서 광고 대행사 이제 DB가 들어와서 미팅을 간다고 쳐볼게요. 근데 일반적으로 광고 대행사는 뭐 이런 포스터 만들어주거나 뭐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 뭐 이런 것들을 해주거나 일반적인 업무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쪽 광고 대행사는 이게 조금 특별하게 하네? 이거 장점인데? 라는 것들은 그냥 다 적어주시면 팀장님들이 아, 이게 장점일까?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적으시면 돼요. 그게 저희는 그런 사소한 것들을 모아서 장점으로 어필해가지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 이거 장점이네 라고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다 작성해 주는 예를 좀 들면은 요즘에 광고 대행사에서 조금 많이 모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게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고객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이제 타사의 제품들을 광고해주는 그런 광고 대행사들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모든 광고 대행사가 저거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는 또 광고 대행사잖아요. 그럼 이 회사의 장점인 거예요. 기술이자.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또 이제 어떤 광고 대행사를 갔더니 이 광고 대행사는 어떻게 땄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KT랑 SKT의 고객들한테 그 제휴 문자, 안내 광고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따놨어요. 이거는 이 광고 대행사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어떤 광고 대행사를 갔더니 이 광고 대행사는 인플루언서들과 협약을 많이 돼 있는 거예요. 뭐 유튜버, 뭐 틱토커, 뭐 이런 애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원하는 그 가입이 다 적혀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광고를 이렇게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광고 대행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의 요는요. 이 기업의 특장점이 있는 것 같으면 그냥 무조건 다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애견용품이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터질 줄 알았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또 물론 그 상품성도 우수한 것도 있었지만 그 담당자가 이쪽 시장에 대해 비전이 되게 공감을 산 그 담당자였잖아요. 그러니 이 회사의 장점적인 부분을 최대한 체크를 하는 포커싱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거. 도소매업 같은 것도 뭐가 있을까요?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회사 아까 그 애견 그 일본의 독점권 그 아무나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회사가 어떤 상품에 대한 독점권을 따낸 거. 그런 것도 이 회사의 기술이자 장점이 되는 거예요. 또 이 회사의 상품성. 그러니까 도소매 같은 경우는 상품력에 대해서도 다른 타사 제품을 유통 제품에 대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강점이다라고 또 그런 것도 장점이자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도소매는 그냥 도소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쿠팡, 네이버 스토어에도 같이 그러니까 도소매가 다 전자상거래를 하나요? 아니죠. 도매는 기업 거래고 소매는 여기 이제 오프라인에서 소매잖아요. 근데 모든 도소매가 전자상거래를 병행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소매는 전자상거래도 병행을 하네. 그런 것들 장점. 그게 뭐 기술이에요. 그냥 장점.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전자상거래 한 것뿐만 아니라 자사 브랜딩을 하고 있네. 뭐 자사 브랜딩을 갖춰가지고 도소매, 그러니까 자사몰이나 뭐그 네이버 스토어에 있는 브랜딩을 갖춰서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자사몰이 있네. 그런 것들도 장점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도소매 업체는 가봤더니 되게 해외에서 물건을 떼와가지고 국내에서 비싸게 파는데 이거 이따가 사례도 나올 겁니다. 이분이 중국에 출장을 자주 가셔가지고 중국에서 굉장히 그 유니크한 디자인과 내구성이 뛰어난 중국 그 가구, 그러니까 쇼파를 되게 저렴하게 국내에 가져오더라고요. 직접 가가지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되게 비싸게 팔아요. 근데 그게 팔려요. 되게 유니크하고, 물품이 되게 이쁘기도 하지만 되게 고급스럽고 내구성 뛰어나거든요. 이 사람의 유통 구조를 구축한 거. 이 사람이 한 거잖아요. 직접 가가지고 중국에서 협의를 해서 싼 값에 좋은 물건을 떼와서 국내에 비싸게 유통하고 있다. 그 시장이 있고, 그 특수한 시장이 있었어요. 유니크한 거라서 막 백화점이나 뭐 이렇게 특수한 뭐 갤러리나 그런 데다가 굉장히 비싸게 팔더라고요. 근데 특수성이 있었어요. 수요도 많고. 그런 것들이 그 회사의 기술이자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게 기술인가? 아니, 유통 구조가 뭔 기술이야? 아니라고요.
그거 판단하는 거 팀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의 장점이에요. 그 결론 장점은 이 회사의 매출에 조금이라도 이 회사의 매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는 다 기술이자 장점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조업 같은 경우 또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 대표님의 상품성을 또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제조업 대표님들은 자기 제품이 이런 것들이 타사보다 좀 뛰어나다 그런 약간 제품에 대한 프라이드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직접 제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품성도 대표님한테 물어봐서 이 제품은 타사 제품 대비 이런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장성이 이렇게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 기술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접근하게 되면은 미팅 못 해요. 그거 아닙니다. 네. 정말 이 회사의 장점을 나는 단 뭐라도 남김없이 체크해 보겠다. 그 회사의 장점을 체크하는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가 다 내용이 있어요. 엑셀 그냥 그대로 줄줄줄 읊으시면 됩니다. 또 제조업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런 것들, 뭐 자동화 설비 같은 경우 또 요즘에 자동화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죠. 뭐 그런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 거. 그 회사의 장점이자 기술인 거예요. 모든 기업이 다 스마트 공장화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장점뿐만 아니라 그런 게 또 작은 루트가 또 달라져요. 그런 것들을 체크해 와주신다면. 이따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사소한 걸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또 소상공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또 이제 지금 제가 사업 형태를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소상공인 측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소상공인도 입장했는데 여기는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네. 그런 것들 있죠. 일단 음식점 같은 케이스도 테이블에 뭐가 걸려 있으면 스마트 오더 또 어떤 매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앞에 그 카운터 대신 키오스크가 있을 수 있고 또 들어갔는데 서빙하시는 분 대신 막 서빙 로봇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또 들어가 봤는데 주방에 주방장이 아니라 막 이상한 팔 같은 게 자꾸 막 돌아가고 있고 막 그런 것들 사소한 거. 예,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거는 특별하네. 그리고 또 이건 이 회사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장사나 사업이나 공통적인 장점인데요. 이 회사, 그러니까 그 회사의 기술이자 장점으로 가장 많이 대우를 하는 것은 수출 실적이에요. 이거는 장사든 사업이든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많아요. 근데 이 수출 실적을 또 무겁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수출 실적 단돈 1불이라도 있으면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수출 실적의 기본 기준이 되는 건요. 작년 회계년도가 아니라 현재부터 12개월이에요. 현재부터 12개월 전. 작년 회계가 아니에요. 현재부터 12개월 전까지 수출 실적 증명원이 발행이 가능하냐? 단돈 1불이라도. 1불이면 대략 얼마죠? 1,400원인가요? 요즘에? 1,300원인가? 예. 그게 엄청난 기술로 장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아직 수출 실적은 없는데 그런 사람 있죠? 진짜 수출 예정인 사람. 예. 실제로 막 이렇게 보스턴 가가지고 막 로봇이랑 악수하고 있고 막 이런 사진들, 뭐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게 확실하다. 하면 그것도 당연히 장점이자 기술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주셔야 그 회사의 자금 루트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이자 기술은 팀장님들이 막 그냥 판단해서 이건 장점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거 장점, 매출 도움 되겠다. 이런 것들은 그냥 싹 다 적어주시면 다 그냥 모두 다. 예. 그 다음에 또 모든 기업, 장사나 사업이나 다 인정받는 기술력이 대놓고 기술력. 이제 저희 4주차, 5주차, 6주차 때 배우는 기업 인증, 연구소, 특허 출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5주차, 6주차 때 하는 것들을 기업에서 처음에 자금 컨설팅을 할 때 해당 사항이 된다면 다 같이 진행하면 다 같이. 예. 그게 다 이제 기술이자 장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5주차, 6주차도 잘 배워주셔야 돼. 잘 배우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기술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용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1년 이내에 신규 채용이 있었다면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1년 이내. 자, 이게 지금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홈페이지에서 삭제가 됐지만 제가 현업을 뛸 때 지금 현업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필드를 안 뛸 뿐이지 케어를 하는 케어 위주로 다 하고 수강생분들 저희 회사분들 케어를 하고 있지 현업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정말 발로 뛸 때, 발로 뛸 때, 그때 이제 그 신용보증기금 사이트에는 있었거든요. 사람을 1년 이내에 그 신규 채용을 했다면 한 명당 보증 한도를 2천만 원까지 더 확대해서 해주겠다. 근데 그 사람 한 명이 청년이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액을 해주겠다라는 게 대놓고 박혀 있었어요. 하도 제가 그걸로 클레임을 많이 걸어서 그런지 몰라도 리뉴얼 되면서 싹 다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하지만 내부 규정엔 아직도 존재하는 규정입니다. 내부 규정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이따가 법률 시간에도 나오겠지만 이 질문이 조금 많아요. 저희가 대표님 대신 올라가서 상담을 진행해도 될까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법률적으로 일단 법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근데 팀장님이 대표님 대신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부정 요인은 없을까라는 그런 이제 오인을 사게 되는데요. 자, 고용 상황, 자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막 나갔던 사례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 고용 상황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자, 분명히 제가 이 가점이 된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수강생 사례분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적당한 사례가 아니라 그냥 막 나가는 사례들이 자꾸 보여요. 자, 어떻게 됐냐면 이제 수강생분께 이제 기술보증기금 이제 매출 좀 낮고 이제 기술보증기금에 적합해 보여서 이제 기술보증기금 쪽으로 이제 피드백을 드렸죠. 상담을 다녀왔어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술보증기금으로 이제 방향성이 맞고 했지만 그래도 지금 대표님 신용이 좀 낮고 매출이 많이 낮아서 1억이 좀 안 됐거든요. 안 돼가지고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아 맞다. 지금 피드백을 드릴 때 항상 말미에 이렇게 써요. 다녀오시고 거절이 나오면 저랑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시죠. 원래 자금이란 게 한 방에 한 방에 끝날 수도 있지만 거절이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풀이할지 저랑 상의하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의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항상 남겨드리는데 연락이 이제 온 게, 대표님 준대요. 1억.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정성적 요소 다 취합해가지고 조금 어려울 것 같았는데 다행이네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처음에는 과장하고 상담했는데 과장하고 상담했는데 갑자기 부지점장이 바뀌더니 부지점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 기업,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이제 올라간 기업이죠. 우리 기업이 지금 저희 기부 쪽에 이제 유망 업종을 하고도 있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조금 지표가 제가 이제 위에 올리기에 이게 좀 지표가 애매해요. 힘든데 이거 조금 힘든데 너무 해주고 싶다. 이렇게 부지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정상적인 대화거든요. 부지점장이 뭐라고 했냐면 혹시 대표님 주변에 친척이나 친구들 잠깐만 4대 보험 5명만 잠깐만 채용할 수 있어도 2개월만. 그럼 이렇게 해드릴게. 그래서 혹시 뭐 이상한 거 느껴지는 건 없으세요? 음, 음. 부지점장이 지금 불법을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점장이. 자,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근데 대표님은 그거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거 부지점장이 시킨 거냐고. 맞대요. 그러면 하시라고. 이거의 책임 요소가 제가 권장했어요? 아니에요. 부지점장이 시킨 거 그냥 그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가 이거는 부지점장이 권장을 한 거예요. 부지점장이 그냥 5명 채용해 보라고 2달만. 이건 제가 권장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분은 이제 부지점장이 권장을 했기 때문에 나간 건데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게 뭐냐면 이 정도로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기관에서는 고용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점으로 작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팀장님들 이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기관에서 좋아하는 포인트들을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아셨죠? 이 케이스는 부지점장이 권장을 했기 때문에 진행했는데 이제 알아버렸네. 얘네 신규 채용 많으면 자금 잘해주는구나. 이제 아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컨설팅 하시는 업체들, 대표님 친구들, 이렇게 2명씩 4대 보험 넣어가지고 올려보내면 자금 잘 나가겠죠? 네. 끄떡끄떡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일부러 지금 예시를 들면서 그게 불법 컨설팅이 되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제가 했어요? 아니요, 부지점장이 시켰다니까요. 찍어 오라고 시켰잖아요. 이거의 책임 소재는 제가 아니라 부지점장이에요. 그만큼 저들도 이 마음에 드는 기업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하는 내부적인 그런 심리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고용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것도 예정은 향후에 6개월 이내에 채용 예정이 있으면 이것도 가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채용 예정은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요? 말로만? 네, 맞아요. 그 잡코리아
그다음에 알바몬 또는 뭐 여러 가지 있죠. 거기다가 공고문을 올리면 가점으로 인정을 받아요. 자, 그럼 여기서 또 그러시면 되겠죠. 대표님, 예, 저희 자코리아 올리면 자금 잘 나가니까 자코리아 이참에 하나 올리시죠. 이렇게 컨설팅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버시고 하면 되겠죠. 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기관에서 좋아하는 거에 인사이트를 알려드리는 거지 이거를 악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수출 실적 얼마만 있어도 장점이고 기술이 된다고 그랬죠? 1불이죠. 그거 크몽에서 수출 실적 100불 만드는 거 얼마만 할 것 같아요? 크몽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한 2, 30만 원 주면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크몽에 수출 실적 2, 30만 원 좀 만들어 드리고 예, 고용 대표님 막 2명 채용하고 다크에도 글 올리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사이트를 알고 계시라는 거지 악용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관에서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알려드리는데 일부러 하지 마시라고 그거를 짚어드리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짱구 굴리시고 나중에 유혹이 있단 말이죠. 이따가 이건 또 예비 창업 때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릴 건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주요 거래처. 저것도 장점이 돼요. 일단 똑같은 A, B 10억, 10억 하는 도소매업이 있다고 쳐볼게요. 10억, 10억. 근데 이제 A라는 데는 그냥 일반 오프라인 방문 고객으로만 자꾸 매출을 쳐요. 거의 뭐 뉴페이스나 재방문이겠죠. 근데 이제 B라는 업체는 고정 거래처들이 많아요. 기업체. 막 이마트에도 납품하고 롯데마트 막 이렇게 고정 거래처들이 대형 거래처들이 좀 많아요. 그런 주요 거래처가 또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10억, 10억을 하더라도 주요 거래처가 많이 있는 기업들은요. 이 사람의 사업 확장이 기승전결이 스토리가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는 그 회사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요 거래처를 최대한 체크를 한다면 이 사람은 안정적인 거래처를 갖고 있고 확장을 꾀하고 있구나. 이게 기승전결 스토리가 맞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거래처가 있다면 체크를 반드시 해주시는데 여기서도 이거는 뭐 막 나갔던 사례보다 이 비교를 좀 하자면 제가 예전에 저기 동탄에서 사업할 때 지점원이 이제 2명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것도 좀 웃긴 게 저는 똑같이 DB를 지급했는데 그 친구 2명한테 자동차 부품 제조업, 하나는 서울, 하나는 경기도 이렇게 다른 업체가 배정이 됐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신용등급, 나이, 뭐 이 경력, 이런 매출이 둘 다 8억이었고 뭔가 형제처럼 정말 비슷한 거예요. 그냥 모든 것들이. 물론 조금 세부적인 건 약간은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네, 이제 비슷한 건데 죄송해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 설명드릴 부분인데 미리 좀 땡겨 설명드릴게요. 향후 예상되는 거래처인데 어, A라는 저기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매출이 8억이라서 2억 정도로 기부에서 승인이 떨어졌어요. 2억 정도로. 잘 나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무난하게 나간 건데 B라는 업체는 5억이 나갔어요. 5억. 5억이 나간 게 현재 현대자동차랑 직접 납품 계약을 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2달 정도 거래를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요 거래처랑 향후 그게 맞아가지고 5억이 나갔어요. 거의 비슷한 컨디션이었거든요. 그 현대자동차 거래처 하나 때문에 5억이 나갔어요. 5억. 그렇기 때문에 주요 거래처도 반드시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경력 이제 밑에부터 가점 사항들인데 관련 경력이 제일 좋은 건 4대 보험을 가입했던 이력들이에요.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직장인 출신이 가장 좋긴 하지만 뭐 아닐 수도 있죠. 사업을 오래 한 것도 사업 경력도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다. 창업한 사람. 이도저도 없다라고 하면은 프리랜서 경력이라도 관련된 거는 최대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프리랜서는 경력을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정황을 뭐 이렇게 레퍼런스 같은 거 있죠. 뭐 대표님들이 뭐 만들었던 거 자료들 있죠. 근무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어필하면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프리랜서 경력도. 그래서 이제 관련 경력도 최대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격증 같은 경우도 국가 공인이 제일 좋지만 민간 자격증도 이제 최대한 관련된 게 있으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소소하지만 가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있어요. 저희 그 엑셀 표에 특허도 마찬가지로 특허는 등록된 게 가장 좋아요. 자, 특허는 2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허 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등록이에요. 출원은 내가 이 특허를 내 거 기술로 찜을 하는 거고요. 아직 내 거 아니에요. 출원은 찜을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등록은
완전히 기술력으로서 내 거로 보호하는 개념이 등록이에요. 당연하지만 등록이 더 비쌉니다. 예, 비싸고 등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있는 그대로 다 개수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특허가 한 개도 없다? 그러면 출원 정도는 저희가 하나는 그냥 무료로 잡아드리는 게 저희 이제 5주차 교육에 나오는 거죠. 특허가 없는 기업들이 더 허다해요. 근데 가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향후 예상되는 매출 증대 계획. 이게 또 이제 크게 별표 치고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막 나갔던 사례 두 가지만 또 소개해드리면, 물론 향후 예상되는 매출 계획이 모든 기업에 다 적용이 되지만 이제 그 일반적인 케이스 말고 막 나갔던 케이스로 조금 이제 더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리자면, 자, 첫 번째 막 나갔던 케이스는 저희 수강생 분이었는데 이제 대전에서 활동하시는 수강생 팀장님이세요. 근데 저한테 첫 업체 피드백을 해주신 게 자기 지인이셨거든요. 제발 좀 살려달래요. 일단은 너무 꼭 살리고 싶은 업체라서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재무제표를 봤어 이제 좀 그 기업 상태표를 보내주고 봤는데 어, 3년 연속 결손이에요, 결손. 결손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이 이익이 날 수 있고 반대로 뭐가 나죠? 손해가 날 수 있죠. 그게 결손이에요, 결손. 이익 또는 결손 두 개밖에 없어요. 이익 또는 결손인데 3년 연속 결손은요. 음, 그거는 회사 운영을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뭐가 잘못된 거죠. 매출액 대비 쓰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3년 연속 결손인데 그냥 결손이 아니었어요. 처음 결수는 마이너스 1억, 두 번째 결수는 마이너스 3억, 마지막 결수는 마이너스 9억. 그러니까 작년도 9억이었어요. 이거는 부도 직전이에요, 그냥. 대표님 돈 끌어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살리고 있는 그냥 그런 상황이었어요. 부도 직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근데 저는 그래요. 모든 기업을 갖다 주시더라도, 어, 거의 1% 빼고는 99%는 어떻게든 방향성을 피드백을 드려요. 제가 자금을 확답할 수는 없지만 이 기업에서 최선의 루트들을 상세하게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이 기업 상태가 어, 많이 어려워서 제 빅데이터상 이거는 안 될 확률이 높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방향성을 짜드려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담스럽게 대전에서 대표님을 이렇게 데리고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좀 더 신경을 더 이제 써드리려고 이제 미팅을 여러 가지를 했죠. 자, 근데 일단 그 대표님이 대전에서 일단 여기 대전 분 계시나요? 네, 대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랜드마크 기업이었어요. 대전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어, 그 빵가게 말고요. 그 빵가게는 돈 많은 데잖아요. 그런데 거기 아니고 대전의 큰 랜드마크의 하나였는데 지금 사업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대표님 이제 사업이 안 됐던 이유를 제가 분석을 했죠. 이제 물어보고 대표님 근데 돈이 얼마 필요하시고 어떤 모습 때문에 필요하시냐 이렇게 미팅을 이거대로 했는데 대표님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나도 이제 이 사업 안 할 거다. 내가 이렇게 내 돈 끌어가지고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나도 사업이 안 되는 거 나도 이제 알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를 했다.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주셨는데 저는 모든 것들을 편향적으로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돼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는데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사업이 진짜 잘 될 것 같았어요. 그 아이템이 이 대표님이 대전에서 2분만 할 수 있었어요. 그냥 그동안 쌓아놨던 그 기고객들, 인프라, 대전에서 갖고 있는 인프라 이런 것들이 그 대표님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고 사업 아이템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 이거는 제가 봐도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그래서 요 향후 매출 증가 계획을 잡고 제가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잘 만들어 보고 대표님 가점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거 준비해서 한번 진행을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저는 일을 못 합니다. 왜냐면 다 피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팀장님과 피드백을 해가지고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했어요. 팀장님과 상의해가지고. 근데 이제 말씀드렸죠. 대표님, 근데 기대는 하지 마셔라. 지금 기업 상황이 거의 부도 직전인데 누가 이런 기업에 돈을 대여를 해주겠어요? 누가? 아무리 정부 기관이라도 부도 직전이라 이거는 어렵다. 근데 이제 한번 그래도 대표님의 사업성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시도해 보시죠. 그래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갔는데 그 신보 담당자도 알고 있어요. 우리 기업 자기도 잘 알고 있다. 우리 기업, 그러니까 대표님 기업 잘 알고 있다. 대전의 랜드마크니까.
그래서 이제 알고는 있는데, 저희 자기도 이 기업이 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네,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았는데, 신보 담당자도 저랑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요거는 이제 될 것 같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은 제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표님의 지금 기업이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이거는 심사 자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대표님, 근데 지금 이 하시려는 사업 자체가 현재 하고 있는 거 사업 말고 다른 이종 창업으로 보인다. 이종 창업이 맞았어요. 이게 새로운 창업, 새로운 업종으로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법인을 이종 창업으로 설립해서 오시면 창업 자금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막 나가는 사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답변 궤도. 여기까지는 그래요. 정상 궤도예요. 이런 거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종 창업이고 현재 기업이 여신한도가 맥스로 찼어요. 근데 이제 이종 창업을 할 때는 법인으로 세우면은 법인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종이잖아요. 창업으로 인정받고 새로운 여신한도가 부여가 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고급 과정이라서 일단 그렇게 개념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답변 궤도였는데 뒤에서 말하는 저는 신보의 담당자 말이 나는 선생님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건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 대표님, 지금 상태에서 신규 법인을 창업해 오신 창업 자금은 상담 가능하지만 이미 대표님의 현재 기업이 빨간불로 저희 전산에 올라와 있다. 보도 직전으로. 그래서 대표님의 명의로 창업해 오시면 안 되시고 직원 중에 차명 대표랑 차명 주주로 설립해 오시면 창업 자금으로 상담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이상한 게 안 느껴지나요? 바지를 권장하는 건 전 처음 들어봐요. 진짜 처음 들어봐요. 걔네들은 바지를 거르는 사람이지. 저는 권장하는 거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 많은 케이스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시사점이 뭐가 있냐면 이 정도로 매출 증가 계획이 들어맞으면 이렇게까지 막 나갈 수도 있구나. 그거를 아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담당자도 이 기업에서 이 기업의 성장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요. 어떻게든 해주려고 마음을 바꿔버려요. 담당자들도. 저희는 그 작업을 하려고 최대한 그 회사의 기술력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그걸 한꺼번에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따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이게 이제 막 나왔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신보에서는 새로운 주주, 새로운 그런 이제 대표를 내세우면은 해주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아니 그 직원은 이건 좀 선을 많이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은 무슨 죄예요? 아무것도 없고 예? 회사 운영하다가 망하면 그냥 다 덤탱이 씌울 건데 얼마나 또 어리버리한 놈 데리고 와가지고 막 세우면 그 사람은 또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하고 결론은 무산 얘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까지 막 나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막 나왔던 사례. 자,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그 해외에 중국에 직접 가셔가지고 이렇게 물품 가구 단지에서 직접 중국 그 공장에서 직접 떼와가지고 국내에서 비싸게 그 판매하시는 이제 도소매 하시는 대표님이었거든요. 도소매도 하고 전자상거래도 하고 이런 이제 도소매 하시는 대표님이었는데 이 대표님이 창업한 지 2년밖에 안 돼가지고 매출액이 2억이 살짝 넘었어요. 2억. 예,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그 신보 때 설명드리겠지만 신보에서 기본적인 거절 반응이 매출이 6분의 1이라는 거죠. 2억이면 사실 신보의 기웃거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2억 정도면 신보의 기웃거릴 사이즈는 아닌데 이따가 그래도 2억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 브랜드성, 약간 이제 고급화 브랜딩으로 좀 잘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 거래를 확대하려고 뭐 라이브 커머스 장비도 막 사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대표님의 그 유통 구조, 그 창고에 그 가구들을 이제 수입한 걸 이제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상품성도 좋아 보이고 그 유통 마진도 굉장히 커요. 그냥 막 때려 박던데 막 가격을 엄청나게 세게 하도 사더라고요. 그거를.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막 유통 구조, 상품성 뭐 이런 것들을 종합 그래도 한번 딸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이제 기대를 하고 대표님의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시험보증 기금의 상담을 1억으로 이제 올려 보냈어요. 근데
대표님께서 실제로 매출 향상 계획을 2억이 아니라 2억에서 이번에 자금이 들어오면은 한 5억 정도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5억으로 이제 그 계획을 해서 이제 올려 보냈습니다. 대표님이 한 1시간 상담하다가 이제 내려오셨는데 대표님께서 승인이 됐대요. 어, 저는 매출이 2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잘 나가도 1억 나가면 정말 잘 나간 거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올려 보냈는데 1억 승인이 됐대요. 근데 저한테 말하는 게, 대표님, 저도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근데 뒤에서 하는 말이, 근데 1억이 아니라 2억 해주겠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요? 아니, 1억도 지금 간당간당한데 왜 2억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계획한 매출 향상 계획 있잖아요. 그거 제출한 거를 5억이 아니라 9억으로 바꿔서 내면은 자기가 2억으로 심사를 올려주겠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시사하는 게 이제 뭔지, 자, 담당자의 한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담당자는, 죄송해요. 왜 쥐가 나지? 자, 담당자는 지금, 어, 이 기업 대표님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1억이 아니라 지금 2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2억을 해주고 싶은데, 자, 팀장님들이 담당자라면 2억 해주고 싶으면 이 사람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본사에다가 2억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대표님한테 사업 계획서에 9억으로 바꿔서 내라고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얘네도 위에다가 올릴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사점은 매출 향상 계획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는 부분도 첫 번째지만 두 번째, 이들이 회사에다가 올릴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릴 그래서 IR 사업 계획서가 필요한 거예요. IR 사업 계획서. 저게 없으면 이 담당자가 이 대표님 2억 주고 싶은데 본사에다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대표님 내가 미팅 해봤는데 너무 잘생기고 말도 잘해. 뭐 이렇게 올릴 거예요? 아니라고요. 올릴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IR 사업 계획서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향후 매출 증가 계획이 지대하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팀장님들 앞으로 이제 신부 기부 갈 때 대표님한테 사업 계획서 만들 때 대표님이 한 10억 하겠다 올해. 대표님 뭐 10억이 뭐야? 20억 하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끄떡하면 안 되시죠? 네. 대표님 뭐 20억 하면 쓰면은 뭐 이렇게 지금 잘 나가는데 20억 하시죠? 네.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대표님의 현실 가능한 목표를 제대로 담아 오시라고. 자, 이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컨설턴트를 꼈다는 거를 그 기관에서는 곱게 바라보진 않아요. 법률적인 게 아니라. 자, 팀장님들이 이제 뒤가 없는 나쁜 영업사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다 알려드렸네? 네. 네. 돈 많이 벌 수 있지 않아요? 맘만 먹으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베트남 뜰 건데 그러면 할 수 있지 않아요? 네.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시장 상황이 그렇다고요. 네. 저희의 올카데미 팀장님들은 그러시지 말자고 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누구라고 콕 집을 수 없는데 자금 잘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이거 교육하고 있네? 내가 이거 못해서 안 하냐고요. 아니, 크몽에 수출 실적 뜨는 거 내가 못해서 안 하냐고. 저는 그 교육하는 사람은 말로가 감옥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까지 수강생들한테 이걸 교육할 정도면 지는 얼마나 그렇게 한다는 거야? 저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관이 우리를 경계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걸 일단 알고 계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이거를 활용하시는 거지 악용하시지 마. 제 당부를 많이 드립니다. 네. 네. 그래야 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작성을 해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다 어차피 자료물로 드릴 거기 때문에 음. 자, 요게 앞으로 이제 이걸로 저랑 소통하시면서 피드백을 인큐베이팅을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자, 쓰는 거 이거는 3주차 때 아까 인사드린 저희 잘생긴 저희 김태환 팀장님 있죠? 그때 더 세부적으로 할 건데 오늘은 간략하게만 제가 교육을 해드릴게요. 앞으로 이거를 작성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면 그게 피드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작성하면 될까요? 대표님 만났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따로 쓰는 게 아니라 대표님 만났을 때 이거 작성하시고 저한테 카톡으로
피드백 요청 그게 끝이에요. 심플해요. 자, 그럼 볼게요. 쓰는 거 어차피 3주 때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요. 네. 원래 밥 먹으시고 바로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자면 있는 그대로만 작성을 해주세요. 업체명 있는 그대로. 주식회사는 앞에다가 주만 좀 붙여주세요. 계약 연도,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 그대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사업자 등록증의 주업종, 저것도 가끔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어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의 취지는 이 회사의 주업종 신고된 거랑 실제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 보고 싶어서 하는 거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사업자 주업종, 주업종이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 상에 왼쪽에 업태가 있고 오른쪽에 업종이 있거든요. 오른쪽에 맨 위에 있는 거네. 맨 위에 있는 거 적어주시면 맨 위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1번엔 뭐 써야 될 것 같으세요? 딱 봤을 때. 그렇죠. 신용등급. 2번은 뭐 써야 될 것 같아요? 생년월일. 이거는 법인이라도 법인의 신용등급 이렇게 쓰시는 게 네,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대표님의 신용등급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대표님의 신용 점수를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생년월일도. 대표님의 그냥 나이를 앞자리, 6자리를 기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도요. 최소한 그 지역의 구까지, 동까지는 적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서 갑자기 특례가 나오기도 해요. 특히 뭐 용인구청이 좀 자주 나오는데 뭐 용인구청에서만 하는 자금, 이렇게 뭐 처인구청에서만 하는 자금, 시흥시에서만 하는 자금 이런 것들이 게릴라로 막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까지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피드백을 드린다는 거죠. 막 도저히 방향성이 안 나올 때, 여기는 지자체 특례가 없을까? 이런 것까지 저는 종합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풀 주소 써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냥 이 정도만, 그냥 이 정도 대략적인 위치 소재지라도 작성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개인 사업자는 주식 비율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개인 사업자라면 해당 없음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근데 법인이죠? 자, 법인이면은 대표이사의 주식 비율을 체크하셔야 돼요. 대표이사. 이거 왜 그러냐면 정책 자금의 취지가 주주이자 대표이사. 그러니까 주주가 일하는 기업들. 저희가 사실 다 그렇죠. 근데 원래는 법인은 주주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은 주주가 뽑은 이사들이에요. 이사들.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뭘 어떻게 사람 뽑아요? 지가 설립하고 자기가 저처럼 그렇게 다 하는 게 일반 주식회사들인데 이거 왜 이래? 일단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쓰시고 자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식 비율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대표이사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대표가 최대 주주인가를 봐요. 네, 최대 주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력을 뺏기지 않는 대표인가를 봐요. 자, 이런 거예요. 대표이사가 주식 비율이 낮으면,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주식 비율이 100%고 제가 대표이사를 고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제가 100이고 대표이사를 딴 사람 고용을 했다고요. 제가 오늘 마음만 먹잖아요. 이 사람 당장 해고할 수 있어요. 다 지금 당장 해고할 수 있어요. 근데 전기자금은 대표님 보고 하는 거란 말이죠. 대표님 보고. 그러니까 이 대표의 권력을 뺏기지 않을 지분율을 봐요. 최대 주주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1% 이상을 뜻합니다. 절대 뺏기지 않은 권력이잖아요. 51%면. 나 빼고 다 반대하더라도 나 하나로 퉁 51%잖아요. 그러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케이스가 있죠. 예. 자, 이런 케이스예요. 대표님이 30%, 자, 그리고 타인이 70%.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타인 70%가 마음만 먹는 저 대표님 바로 오늘 해임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케이스도 있죠. 대표님이 30%, 배우자가 30%, 타인이 40%. 이건 보면은 객체로 봤을 때 누가 제일 높아요? 타인이 제일 높죠. 여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유의미한 지분율을 봐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권력을 뺏기지 않을 유의미한 지분율을 봐요. 배우자 30, 자기 30. 배우자는 내 편이죠?
내 편 맞죠? 아니요? 맞잖아요. 내 편이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뺏기지 않을 왜 이렇게 말하시는 말 권력을 뺏기지 않은 유의미한 권력인지를 봐요. 이런 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봤을 때 여기 대표님 지분이 많이 났네라고 하면은 먼저 이거 먼저 체크해야 돼요. 일 다 하고 와 이거 하나 체크 안 했다가 일 다 뒤집어져요. 저기서 안 돼요. 자 그러면 또 짱구 걸릴 수 있죠. 잠깐만. 그냥 대표님한테 잠깐 지분 양도하고 자금 승인되고 가져오면 될 것 같죠? 같죠? 매년 주주 그 변동 명세서를 냅니다. 바로 취소해요. 취소해요. 그런 야매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최대 주주에 해당이 되는가 그거를 봐주셔야만 돼요. 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당해년도 현재까지 매출, 지금 올해 기준으로 찍고 있는, 그러니까 신고된 매출, 가끔 여기다가 신고도 안 한 현금 매출 작성해 주시는데, 그거 자랑 아니에요. 그 인정 안 되고, 그냥 정식으로 뭐 신용카드 매출이든 세금계산서든 뭐 현금 영수증은 찍은 매출 있죠? 예, 그것만 대략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지금 몇 월이죠? 그럼 6월까지, 6월까지 이렇게 10,000원 단위로까지만 작성을 해주세요. 너무 원 단위까지 해주시지 마세요. 저도 헷갈려요. 이 컴마가 빠졌나 안 빠졌나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10,000원 단위로 대략적으로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10,000원 단위로. 자, 올해 거는 이익인지 결손인지 결정이 났나요? 아니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당이 없는 거 해당이 없음 아니면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작년도 거. 이거 몇 년도죠 그러면? 24년, 23년, 22년 이렇게까지만 작성을 해주면 돼요. 작년 거는 이익인지 결손이 나왔나요? 나왔죠. 예, 그거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아시는 만큼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이제 대표님의 경력이 있으면 쓰시고 없으시면 해당 없음.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예, 한글로 이렇게 써. 그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맞아요. 총 매출액만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익이 났는지 결손이 났는지 그 지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연속 결손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안 될 수도 있고 방향성을 바꿔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저렇게 해당이 없는 부분들은 해당이 없음 이 써주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최대한 체크가 가능한 거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모르시는 건 해당이 없음. 근데 대표님께서 뭔가 물어보기 좀 껄끄러운 거. 뭐 이런 식으로라도 절대로 기업 상태표는 빈칸을 주시면 안 돼요. 그만큼 저도 그러면 눈 가리고 정보가 없는데 제가 무슨 근거로 피드백을 해요. 그만큼 저도 피드백이 설 나갈 수밖에 없어요. 팀장님들이 이걸 다 이렇게 빈칸 주시면 안 돼요. 모르시는 건 모름, 해당이 없으면 해당 없음, 확인이 불가한 건 확인 불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많이 주시긴 하거든요. 실수겠지만 물론 제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저기 또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근데 최대한 오늘 배우시고 최대한 누락 없이 하시는 게 서로 일을 두 번씩 안 하니까 실제 경영자 여부 예 아니요 뭐 경영자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제 경영자는 예 아니라면 아니오로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실제 경영자 여부 이거는 뭘 기점으로 쓰는 거냐면요. 이 서류는 자, 이 모든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서류로 대화를 많이 해요. 서류로. 사업자 등록증 상에 있는 그 사업장, 그 대표님 기점으로 싹 다 적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에 장준영 기점으로 다 적은 거예요. 장준영. 근데 미팅을 가봤더니 사실 장준영은 경영자가 아니네. 그냥 명의만 대표네. 그런 경우는 밑에 뭐라고 써야 되죠? 아니오로 쓰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바지 사장이잖아요. 이게 바지 사장이잖아요. 바지 사장이 작용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기보 신보는 좀 방향성이 어려워요. 기보 신보의 협상이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빼고 다른 방향성을 빨리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지는 다 안 되냐? 아니요. 반바지는 돼요.
그러니까 완전 생바지 말고 경영을 반 참여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또 기보 신보의 가능성이 또 나와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그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해주셔야 이 기업은 신보 기보 패스하고 빨리 다른 데 우회를 해야겠다. 신보 기보도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팀장님들도 앞으로 그렇게 인큐베이팅이 끝나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실제 경영자 여부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도 중요해요. 예. 여성분들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여자인 경우. 자, 여자인 경우는 실제 경영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지 사장 판정을 꽤 받아요. 억울하죠? 네, 억울하지만 그래요. 자, 이 사례를 조금 이제 그래서 여자 대표님이라면 실제 경영자가 맞다면 그에 맞는 대비책도 같이 준비를 한다는 거죠. 자, 여자 대표님이 실제 사례를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이해가 편하실 텐데 제가 이제 현업 발로 뛸 때, 그러니까 벌써 이제 뭐 5년 전 막 그때 발로 뛸 때 소방시설 전기공 사업을 하는 대표님 자금을 풀어드렸어요. 이제 1억을 했는데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소개. 그러니까 처음에 한 건 남자 대표 소방시설이니까 남자였죠. 소개를 받는데 여자 대표님이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바진 줄 알았어요. 소방시설이 여자 대표가 운영을 할 수 있나? 뭐 생각을 했는데 은근히 계시대요. 은근히 있대요. 실제로 경영자도 맞았고요. 근데 이제 그 소개해 주신 그쪽 A 남자 대표님하고 컨디션이 비슷한 거예요. 매출액, 시용 등급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해가지고 그 A 대표 남양주였고 이쪽은 저기 그 일산 쪽이었거든요. 일산 쪽이었는데 고양시였는데 이제 올라갔죠. 똑같이 신보에 방문을 했는데 신보에서 뭐라 그랬냐면 대표님, 그 이제 매출도 나쁘지 않았어요. 매출도 8억, 둘 다 8억 정도 나와가지고 충분히 상담 가능한 그런 게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올라갔는데 신보 담당자가 대표님 죄송하지만 저희 신보 내부 규정상 여자 대표님은 실제 경영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상담이 좀 어렵고요. 재단으로 좀 상담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지금 국가기관이 남녀 차별을 내부 규정에 박아놨다고요? 여자는 사업가가 아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딴 내부 규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자는 사업가가 아니다?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먹구구식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은 내려오고 그거에 맞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주차에 배우는 왜 잘 아시지?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아들였어요. 여성기업 확인서는 그 인증서의 취지랑 진행 프로세스가 심플한데 이 여자 대표님이 실제 경영주가 맞는지만 봐요. 질문 자체가 그래요. 질문이. 그래서 뭐라 가지고 뭐 질문하면 여기 그 홍길동 씨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직원. 그러니까 대표라면 모를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대표라면. 네, 직원 이름 좀 대봐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말이 돼요?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라면 모를 수 없는 질문들을 해요. 대표라면. 그러니까 여성기업 확인서 자체가 이 사람이 실제 경영자가 맞는지를 봐요. 그거를 받아들였죠. 실제 경영자가 맞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올려 보내드렸어요. 다시 올려 보냈는데 이것들이 그런다니까요.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자기가 한번 이 거절 반응을 냈으면은 고집을 부려요. 되게 고집을 좀 많이 부려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나 실수하면은 제가 실수했네요. 바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신부 애들은 좀 그런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표님 이게 인증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신부 내부 규정상 여자는 실제 경영주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저는 이제 그 반응이 나올 걸 예상했기 때문에 대표님께 가이드했죠. 대표님 그 반응 또 나오면은 녹음기 키시라고 그리고 통지하시라고. 나는 지금 담당자 본인이 말하는 걸 인정할 수 없다. 좀 본사에 좀 확인하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여기다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지금 담당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신보의 내부 규정상 여자는 실제 경영주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나는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확인서까지 가져왔는데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더 실제 대표인 걸 입증해야 되냐? 당신 말을 책임질 수 있냐? 나 이거 반드시 본사에 확인하겠다. 녹취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태도가 바뀌었어요. 바로 담당자님 대표님 그게 아니라 저희 내부 규정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단은 확인서 한번 좀 두고 가보세요. 제가 일단 부점장님하고 저희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바로 꼬리네요, 바로. 이런 식으로 민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민원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여자 대표는 바지다. 라고 어떻게다가 내부 규정에 그렇게 심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여자 대표한테 피해를 많이 받은 담당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담당자가 뭐, 막 이렇게 억지 부린 게 아니라 사실 이 시장이 그래요. 대부분 남자분들이 사업을 더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여성분들도 많이 사업을 하게 되지만, 근데 남자가 사업을 하다가 삐끗해가지고 잘못됐어요. 근데 사업은 계속 하고 싶어. 그럼 누구 끌고 와요? 그냥 집에 있는 저희 와이프 갖고 와가지고 사업자 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보기보는 이거에 신물이 난 거예요. 그냥 그런 거를 수십 년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너무 명백한 실제 대표잖아요. 그건 가만 넘어가면 안 되죠. 그건 네 사정이고. 우리 사정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이렇게 정당하게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팀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거는 충분히 민원감이다. 같이 그러니까 저는 모든 신고기고 컨설팅은 맨 마지막에 카톡에다가 다녀오시고 저랑 다시 상의하시죠. 전 다 그렇게 끝내요. 다. 물론 이게 그 팀장님들의 성과가 나야 저도 유명세를 타는 것도 있지만요. 제 성격이 살짝 이상해요. 뭔가 배우는 걸 즐겨요. 이런 케이스에 또 이렇게 나왔구나. 약간 그런 즐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소통해 주시면 됩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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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다 적으시면 관련 경력이 좋은데 이것도 담당자에 따라서 4대 보험이 엉뚱한 게 되어 있어도 그것도 경력으로 쳐주는 담당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4대 보험 그 이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라고 하거든요. 1577 1000번에 전화하시면은 거기에 이분의 4대 보험 총 가입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거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자 대표님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4대 보험 인원도 현재 해당 사업장에 몇 명인지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저희 5주차 때 설명 다 드리겠지만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라는 것에 있었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도 만약에 이걸 뜯고 싶은데 어려우시면 미리 말씀을 주시면 다 피드백 드리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되지만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해서 현재 이 회사의 4대 보험 인원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은 1년 이내 채용자, 그러니까 4대 보험이 들어간 날짜까지 다 박혀 있거든요. 그것까지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가끔씩 요거를 이렇게 5명만 적어주시고 저한테 빈칸으로 주시면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같이 주시더라고요. 이건 마치 네가 한번 세워봐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 저도 너무 많은 팀장님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여기다가 최소한 좀 세하려서 좀 기재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도 그 회사의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정 인원수도 없는 거 어거지로 끌어내지 마시고요. 대표님이 있다고 하면은 말씀을 하시고 이참에 그러면 채용 공고 하나 내시죠. 채용 공고 내면은 가점이 되기 때문에. 아니 싫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예 아니요 이렇게 주시면 그만큼 팀장님들 루트가 또 하나 그냥 크게 팍 하고 퍼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창업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창업의 기준은 대표님께서 기존의 사업체를 뭐 몇 개를 운영했든 간에 깔끔하게 모두 다 폐업 신고를 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사업장 하나도 없죠? 없죠? 그리고 나서 창업을 한 거, 동종이든 이종이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창업을 한 게 재창업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거는 재창업일까요? 자, 법인 전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량수도. 자, 이렇게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법인을 세웠어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끌고 와서 법인에 다 옮겼어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폐업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재창업인가요?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장수도 자체가 개인 사업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법인을 만든 다음에 옮기고 나서 폐업하는 절차를 하는 게 포괄장수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대표님의 사업자를 깔끔하게 다 폐업을 하고 다시 창업을 한 게 재창업으로 예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기준 간단하죠? 네. 그럼 자금 루트가 달라져요. 그 자금 루트가. 자, 지금은 제가 재창업을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 잊으세요. 이거 잊으시고 이것만 이따 볼게요. 이거. 자, 이거는 재창업이 대 전제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대창업이 대전자가 아니라 근데 솔직히 맨 위에 거는 거의 없어요. 그 노동부에다가 3개월 휴업 신고를 한 적이 있었는지 이건 사실 코로나 때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휴업 신고를 했는지 이게 있으면은 예, 이 중에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예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재창업과 관련이 없어요. 재창업이 아니라 그냥 이게 해당이 되는지 또 그 사업장에 주업종인 뭐 도소매에서 뭐 서비스가 바뀌거나 뭐 도소매에서 광고 대행 아니면 뭐 제조업에서 또 아무튼 뭐 미디어 크리에이터 뭐 바뀌었거나 업종을 한 번이라도 전환한 적이 있는지 음, 셋 중에 하나 그리고 주소를 이전한 적이 있는지 셋 중에 하나가 있으면 예라고 체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의 조건에 들어가요. 어떤 자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다 써놓은 게 별 의미 없이 쓴 게 아니라 팀장님들 자금을 어떻게든 다양하게 풀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그냥 힘 뺄 거 다 빼고 요 정도만 제발 체크 좀 부탁드린다. 그것만 넣은 거예요. 그것만. 그다음에 폐업한 사업자의 주업종은 저거 왜 적었냐면 뭐 동종 이종 그런 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폐업한 사업장이 불법 업종이면 안 돼요. 그 폐업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막 유흥주점 이런 거 있죠. 막 단란주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불법 업종에 속해 있으면 그거는 폐업으로 보질 않습니다. 뭐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려고 넣은 거예요. 이렇게. 네. 사업장. 그렇죠. 사업장의 주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채워가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예, 네, 네. 폐업하고, 예, 예, 네, 예, 예. 그렇죠. 그냥 일단 모든 거는 사업장을 모두 깔끔하게 다 폐업을 해야 돼요. 그 사업장이 몇 개가 있든 간에. 예. 왜냐면 그러면 이제 약간의 부정 요인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사업자 또 만들고 폐업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폐업한 것만 인정을 해줘요. 새 창업으로. 새 출발 자금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새 출발. 음. 네, 예, 예, 네. 음, 그 영업이익은 단기 순이익인데 최종적인 순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순이익. 네, 단기 순이익. 네, 단기 순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네. 매출이익은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단기 순이익이 이제 이익이 났느냐, 결손이 났느냐,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재무제표가 없는 데 있죠. 그런 데는 해당 없음을 하시면 돼요. 해당 없음. 음. 재무제표가 없는 데는 해당 없음. 그러니까 매출이 8천만 원이 미만이라서 재무제표 복식국의 의미가 아닌 개인 사업자들도 있죠. 법인은 무조건 해야 되지만 해당 재무제표가 없는 데는 해당 없음. 그러니까 특히 창업기업들은 아직 재무제표 확정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해당 없음. 네네. 그 재무제표가 안 나온 데는 해당 없음으로 해주시면 돼요. 재무제표가 안 나온 데는. 그 기관에서도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재무제표가 안 나왔는데. 자, 이것도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밑에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이거 다 설명드리기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3주차 때 저희 태양 팀장님이 다 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는 그냥 제가 혹시나 그 전에 미팅을 이제 하게 되신다면은 있는 그대로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회사의 실제 매출이 뭘 일으키고 있느냐, 그리고 회사의 주력 매출 상품이 무엇이냐. 자, 회사의 실제 주력 매출, 이제 여기서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를 제조를 한대요. 그럼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패드 제조만 하세요? 어떤 뭐 패드 유지 보수는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기는 실제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업종들을 다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만 하는 데는 그냥 하나만 적으시면 되는 거죠. 하나만. 브레이크 패드만 제조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또 뭐 이런 뭐 이제 기어 같은 거 모터 제조할 수 있는 거죠. 회사의 실제 매출을 일으키는 게 제조인지, 예? 유통인지, 뭐 서비스인지, 예? 아니면은 뭐 광고 대행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려고 맨 위에 적는 겁니다. 이건 자세하게 3주차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중에서 주력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상품을 적는 거예요. 브레이크 패드 제조 판매 매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시장 상황도 물어보는 건데요. 사실 시장 상황은 저희가 막 유튜브 찾아보고 구글링 찾아보고 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 있는 대표님이 시장 상황을 가장 밀접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여기서부터 이거를 물어볼 때 이따가 이제 중진공 파트에도 나오긴 하는데 대표님이 실제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도 여기서 체크가 되기도 해요. 지금 막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때문에 원부자재가 치솟아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체크가 돼요. 그럼 저는 이걸 보고 중진공의 소진공의 경영 애로 자금으로 진행해 보시죠.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거는 구글링을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대표님이 체감하고 있는 거 대표님이 나와 대표님이. 마찬가지로 저희 올 파이낸셜 에셋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저것만 하더라도 2, 30분 얘기할 수 있어요. 저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물론 뭐 그냥 그렇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그렇지 뭐 다른 거 없어.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일단은 작성해 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시장 상황을 구글링을 하든 유튜브를 찾아보든 그런 식으로 더 보완을 하는 거죠. 자, 상품, 서비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대표님한테 물어보셔서 여기서 이제 장점적인 걸 찾는 거예요. 장점, 기술 이런 것들을 대표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회사의 기술이자 장점이 나와요. 저희 올파이낸셜 에셋이 크게 네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하나는 경영 컨설팅이 있고 하나는 보험 사업부가 있고 하나는 저희 아카데미 사업부가 있고 하나는 이따 소개드릴 광고 대행사가 또 있어요. 저는 이 중에 하나만 자꾸 얘기하더라도 이 차별점 아카데미만 해도 저 1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고요. 광고 대행사 이것도 1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저희 회사 경영 컨설팅 말도 못해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표님한테 물어보면서 정성적 그런 지표를 여기서 많이 발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팀장님들이 최대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하셨다면은 그냥 대표님 막 그냥 어거지 넘기지 말고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뭐 타사랑 뭐 장점이나 차별점 전혀 없어요? 끝까지 조금 어떻게든 체크를 해봐야죠. 어떻게든. 없으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죠. 없다는데 어떡해요? 없다는데 뭐 정성적 요소를 갑자기 막 땅 파서 만들 수도 없고 그런 건 최대한 여기를 근거로 다 물어보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루트 여기서 이제 주요 거래처들이 이제 체크가 되는 거죠. B2B 위주인지 B2C 위주인지 그렇다면 주요 거래처 B2B의 거래처 좀 명 아시는 거 몇 가지만 좀 대표적인 거 적어달라. B2C면 B2C는 오프라인 매장이에요? 아니면 전자상거래예요? 아니면 어떤 뭐 그런 회사를 다니면서 직원들 대상에 뭐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또 뭐 전재산 거래를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가 가능하고 여기 이거 설명드리려고 조금 길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30초 설명드리겠지만 새로운 상품을 준비 중인 게 있는지 여기서 갈려요 또. 자 여기서 갈립니다. 자 예시를 조금 극단적인 거 먼저 들어드릴게요. 여기서 자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미팅을 갔는데 어, 자 장사하시는 분들 간 거예요. 한식점. 그러니까 이제 한식 뷔페를 간 거예요. 한식 뷔페.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대표님, 실제 매출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우리 그냥 뷔페집, 네, 한밭집. 네, 대표님,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건 없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주력 매출 상품은 뭐예요? 한식 이렇게 팔고 있어. 그러시구나. 더 이상 뭐 말씀할 게 없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더 설명하는 거예요. 대표님, 시장 상황은 어때요? 그냥 뭐 그래요. 똑같아요. 그냥 노는 사람들 와요. 석식중식해요. 뭐 할 말 더 합니까? 자, 차별점은 뭐예요? 차별점? 12차 반상? 뭐 이렇게 그냥 할 말이 크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적는 거예요. 그러시고요. 판매 루트는 여기 직장인분들 오시는 분도 있고 뭐 기업 대상으로 뭐 식권 판매하는 것도 있고 뭐 그 정도 있어요. 주요 거래처는 여기 뭐 직장 단지 사람들 하는 거죠 뭐. 그냥 이렇게 대화가 흘러간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근데 최대한 저희는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새로운 상품을 준비하는 거 있나요? 이건 한밭집 뒤에 건데 미리 좀 새로운 상품? 뭐 그냥 없는데 주말도 이제 할까? 계획 중? 뭐 그 정도? 뭐 이렇게. 대표님 그 향후에 거래되는 예상치는 있으실까요? 근데 여기서 자 한식 뷔페는 원래 장사 형태의 사업 형태예요. 딱 들었을 때 장사의 형태죠. 어디를 가야 될까요? 그러면 오늘 배우신 거에 토대로 하면 재단 컨설팅이죠. 그렇죠. 여기서 기금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대표님 뭐 향후 거래 예상되는 거래처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우리 저기 이번에 롯데건설 여기가 크게 다 신설되고 있는데 롯데건설하고 중석식 계약했어요. 1년치. 매출 한 3억짜리. 실제로. 그거 계약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 가지고 신보 가서 신보 담당자가 여기 롯데건설 담당자 연락처 좀 제가 확인 좀 해보겠다. 전화하고 신보에서 1억 승인됐어요. 여기서 방향성이 바뀐다고요. 자,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도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여기서 무시하지, 당연히 무시 안 하시겠지만, 미팅 자체를 대충 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미팅 자체를 대충 하지 마세요. 장사하시는 분들 방향성이 여기서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팀장님들 마음가짐이 이 장사하시는 분들 어떻게든 장점을 이끌어가겠다 해야 사업의 형태를 만났을 때 그때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계속. 소상공인분들 대충 미팅하지 마시고. 또 하나 설명드릴까요? 자, 진짜 사례예요. 치킨집 하시는 청년이 치킨집. 진짜 치킨집. 교촌치킨. 청년이었어요. 자, 그래서 실제 매출을 발생시키는 주요 업무는 네, 치킨이요. 치킨 판매 이렇게. 그리고 주력 매출은 프라이드 치킨 뭐 이렇게 하고 현재 시장 상황은 아니 그냥 여기 꾸준하게 아파트 단지 상당히 그냥 꾸준하게 들어와요. 차별점은 맛있다 뭐 이렇게. 그리고 판매 루트는 그냥 여기 주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요 거래처는 그냥 여기 배달의 민족이나 매장 오시는 분들이요. 네. 새로운 상품을 준비하시는 분 있나요? 자, 여기서 방향성이 자, 교촌 치킨은 오늘 어디로 가야 돼요? 교촌 치킨 가맹점은 장사의 사업이에요? 장사죠. 재단 가야죠. 재단. 네, 프랜차이즈도 다 상담 가능해요. 재단 가야죠. 근데 여기서 기금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회장님 이제 물어봤더니 저 이제 치킨 장사 접으려고 재미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치킨 관련해서 이 밀키트를 실제로 개발하고 있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양산 제품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OEM 공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OEM 굉장히 이제 계약서만 쓰면 되는데 양산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기보에 이제 밀키트 식품 제조 전자상 거래를 해가지고 개인 사업자는 그대로 내비두고 법인을 제조업으로 설립을 해가지고 법인에서 제조업 창업 자금이 나갔어요. 이거는 고급 과정이긴 한데 이렇게 이종 창업을 법인으로 하는 경우는 현재 사업장에 자금을 받았어도 새로운 여신한도가 부여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급 정책 자금 과정이긴 한데 자 그래서 여기서 아예 방향성이 바뀌었던 하나의 사례예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최근에 저희 수강생 사례인데 똑같았어요. 김치찜을 판매하는 음식점이었어요. 김치찜. 김치찜을 판매하는 음식점인데 주력 매출도 그냥 김치찜이었어요. 그리고 시장 상황도 그냥 괜찮았어요. 나쁘진 않았고 차별점 맛있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김치찜에 대해서 밀키트를 완성을 했고 거기 앞에다가 매장 입구에다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사업자 등록 증상은 그냥 일반 음식점 업이었어요.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 법인을 창업하지도 않고 그 일반 음식점 거기 사업자 있죠. 제조업으로 진출 예정으로 해서 기부에서 1억이 나갔어요. 이번에. 기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미팅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설명. 어차피 이거 3주차 때 또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시라고 짧게만 넘어갈게요. 또 나와요. 또 이거 말고도 더 다른 사례들 해가지고. 자, 이번엔 프랜차이즈. 지금 장사만 설명드렸는데 프랜차이즈는 뭐예요? 장사예요, 사업이에요? 프랜차이즈 본사. 사업이죠. 가맹점들한테 피 받고 거기서 이제 물건 떼다 팔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죠. 음.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해요. 자, 근데 주력 매출은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로열티, 그다음에 이제 그 유통 마진 이런 것들이었죠. 시장 상황, 가맹점이 자꾸 늘어나고 있었어요. 꽤 많았어요. 한 40군데인가 꽤 많았어요. 그다음에 차별점, 뭐 우린 제품성 뭐 그런 것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자, 맨 마지막에 그 새로운 상품을 준비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자, 프랜차이즈 본사는요, 기보에서 안 좋아해요. 기보에서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기보 대상이 아니에요. 신보에서는 좋아해요. 신보. 신보는 좋아하는데, 기보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대표님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우리 가맹점주들한테 이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데, 자기도 떼다가 거기다 이제 그 마진 붙여가지고 가맹점들한테 판매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장이 너무 아깝대요, 갑자기. 그래서 공장을 매입했어요. 공장을 매입하고 스스로 이제 제조를 하려고. 그리고 가맹점주들한테 더 싸고 나도 마진을 남기려고. 그래서 공장을 매입, 그뿐만 아니라 그거를 판매하려고. 또 외부 또 하려고.
주동장을 매입했는데 지금 당장의 주업종은 뭐예요? 프랜차이즈였어요. 프랜차이즈. 그래서 기보에서는 이렇게 7년 미만의 기업은 향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기보의 중점 업종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황이 확실하면은 기보 상담이 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보에서는 그때 한 1억 얘기했는데 기보에서 3억 나왔어요. 기보에서. 기보에서 3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팅 가서 뭔가 뽐내라고 써드린 게 아니에요. 다 적어주셔야 저도 이 회사에 저도 팀장님들이 주신 거를 토대로 그 기업을 투영한단 말이죠. 아, 이 기업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걸 보고 방향성을 잡아드릴 수 있는 건데 막 표 띄고 차 띄고 가끔 이렇게 해주시면은 난감해요. 이렇게 주시면 뭐예요? 뭐 창호 판매예요? 제조예요? 뭐예요? 너무 난감해요, 저도 이럴 때. 물론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보내드리긴 하지만 3주차 때 이거를 자세하게 쓰는 거를 다시 교육을 해드릴 거지만 그 전에 피드백이 필요할 때는 요거를 이해하시고 최대한 그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밑에 파란색은 그냥 있는 그대로 기술력이 뭔지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있는 그대로만 다 물어보시면 돼요. 이건 3주차 때 설명을 드릴 거고 자 대표님의 신용 기록 아지게 만들었던 미소로 날 떠나요 그 미소 하나로 언제라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시는 만큼 대략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끝까지 대표님이 진짜 받긴 받았는데 모르겠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나 이제 김태환 코치가 알려드릴 건데 그 조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간단하게 개인 인증이든 법인이면 법인 인증만 바로 나와요. 사업자 자금 받은 거 싹 다 나와요. 싹 다. 다 줘야 돼요. 거기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납 여부도 당연히 있으면 있다 체크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도 또 상처에 설명드리겠지만 최대한 작성을 해주시고 이것도 안 돼요. 이렇게 자 뭐 대표님께서 별 계획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이제 다음 주차 때 설명을 또 이 기업 상태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설명드리고 3주에도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상되는 기대 매출에 대해서 최대한 물어보셔야지 나 10억 할 거야. 그러면 친보 담당자가 너 10억 할 것 같아.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러지 않죠. 구체적인 계획을 최대한 물어보셔야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난해하지만 저도 만약에 누가 저한테 뭐 이렇게 저희 또 지금 막 사옥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거 막 돈 준다 그러면은 아 이거 막 이것만 해도 한 뭐 수십 페이지 저는 만들 수 있어요. 계획 나 이렇게 매출 찍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빈칸 없이 저한테 싹 다 작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저장을 하셔가지고 여기 회사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뒤에 회사명은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회사명까지 기입을 해가지고 저거를 그대로 저한테 카톡으로 툭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러면 제가 3일 이내에는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쉬실 건데 그래도 좀 주의사항을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주의사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의사항. 첫 번째로 저는 팀장님들 이제 지금부터 3개월 동안은 당연히 더 우선해서 팀장님들 우선해서 인큐베이팅을 더 피드백을 더 잘 잡아드릴 건데요. 저희 특강 때 제가 약속드린 게 있죠. 3개월 이후에도 피드백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해드린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기억하시는 거 조건이 뭐였죠? 맞아요, 맞아요. 저희 카페 좀 도와달라고. 저희 카페가 저도 이제 많이 해줘야 또 팀장님들도 서로 유대관계 형성되고 저도 도움이 되는 건데 저도 기한 제한을 두지 않고 도와드릴 테니 저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런 취지로 댓글 20개를 한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3개월 뒤에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댓글 20개 깔끔하게 탁 달고 다시 달아주시고
요청합니다. 그러시면 간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거 피드백을 팀장님들의 지식 발전에 쓰셔야지 저를 마치 무슨 AI GPT 마냥 뭐 그런 창구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뭐랄까, 이제 첫 번째, 이제 옛날 사례인데, 이제 약간 광고 대행사를 하셨던 팀장님이셨는데, 이제 TA 직원분이 대충 막 이렇게 어떻게든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강 팀장님은 보지도 않아. 그냥 저한테 하루에 막 5개, 막 10개 막 자꾸 넣어주시는데, 저는 이거의 취지는 팀장님들이 어떠한 컨설팅을 실제로 필드에 나가면서 벽에 부딪혔을 때, 그거를 해소하고자 제가 기한 제한 없이 둔 거지, 나는 AI니까 다 할 수 있다.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본인 보지도 않고, 그냥 뭐 마치 찍어내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거는 이제, 어, 조직의 장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했을 때 실수를 하셨던 건데, 이 조직의 장분이 이제 수강을 하시고 지점원분들한테 기업 선택표를 쫙 뿌리는 거예요. 네, 쫙 뿌리고 야, 다 갖고 와. 뭐 하루에 10개씩 보면은 이게 타이핑으로 치더라도 그 글씨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체가 보여요. 이거 한 사람이 쓴 인격체가 아닌 게 바로 티가 나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이면 못 해드린다. 분명히 이거 하지 마시라. 이게 저는 정말 순수한 취지로 팀장님들이 더 성장하게끔 뭐 순수하기보다는 팀장님들이 성과가 나고 소문이 나야 제 입지도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성과가 정말 나야 저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로 피드백을 기한 없이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약간 그거를 자칫 악용을 하시게 되면은 저는 바로 연락드려서 이거 제가 분명히 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피드백은 못 해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한테 또 피해가 가요. 정말 마지막으로 경력자분 특히 경력자분도 저희 수강 많이 오시거든요. 타강이 많이 들어갔지만 피드백이 정말 소홀하다고 해서 저희 쪽으로 많이 오시는 분도 있는데 어, 경력자분들은 주에 3회까지만, 3개, 최대 3개까지만. 너무 업체가 쌓여 있어가지고, 갑자기 하루 날 잡고 막 20개씩 확 주시는데, 그럼 저는 그분 것만 붙잡고 막 계속 하고 있으면 다른 분들이 다 마비가 와요. 그래서, 주에 3개 이상은, 일단은, 그게 제한을 두는 것도 주 3개면 사실 충분해요. 업체 컨트롤 하는데 할 거 많거든요. 그래서 주 3개까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저랑 소통하시면서, 인큐베이팅을 받아가시면 되십니다. 네. 조금 초과됐는데 잠깐 쉬시고 3시 40분부터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he Isles of Dreams, where stories sleep in paper rolls. The scent of books and coffee steams. A quiet world that